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렉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오전장까지만 해도 좀 불안불안했죠. 네. 그런데 오전 들어서 코스피 상승으로 좀 돌려내는 분위기고 코스닥은 1% 넘게 상승 탄력을 붙여가고 있습니다. 금요일도 이렇게 상승세 유지하면서 끝낼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갖고 오늘도 랭킹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쉬운 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주도주 성격의 종목들은 좀 쉬어갑니다. 네. 오늘은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콘텐츠 종목들 정말 강하죠. 카카오게임즈 신작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고요. 액션스퀘어 연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 쪽으로도 순매수가 강렬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구글이 손잡고 XR 출시 소식을 네. 전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오랜만에 메타버스 관련된 맞아요.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이 헤드셋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콘텐츠주들도 다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은 정치적인 이벤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오후장에 또 어떤 변동성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네.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경계감 조금은 풀어놓으시면서 저희와 이 시간에 좀 즐겁게 소통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갖고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다고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활짝 열린 채팅창으로 들어가 볼까요? 윤 교수님, 오늘 창호에 새 신랑 같네요. 그래요? 자, 그리고 우상영님, 반가워요. 윤재창호의 거님, 폭풍주포님은 새 신부 같대요. 오늘 왜요? 저희 뭐가 다른 게 있나요? 평소 똑같은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전 흰색, 여기는 딱 그 신랑 예복 같은 느낌이 들긴 드네요. 그러네요. 흰색, 검은색 하니까 약간 네. 그 연미복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폭풍주포님, 불금인데 나도 서울 갈까 가는데 3시간. 3시간이면은 쉽지는 않아요. 네. 자, 그리고 안장군님께서 이거 인사말을 약간 변주를 주셨습니다. 보여주시오. 정의선 회장님. 이건 좀 그래요. 아쉬워요. 그냥 그- 딱 보여줘라 기하여 이게 그렇죠. 아주 리듬감이. 그 어감이 약간 이거 지금 사람 이름 나오니까 딱딱 떨어지진 맞아요. 않네요. 조금 아쉬운데 안장군님의 변주 새로 또 봤고요. 자, 그리고 슈팅스타님, 윤디행 새 신부인가? 새 신랑 새 신부 컨셉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찔백자님 신랑 신부 맞절. 그리고 상승파도님 이런 불금이라 일이 너무 힘드네요. 금요일에 또 주말을 맞이할 준비를 하느라 일이 잘 손에 잡히지 않는 거죠. 아마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분들 와주셨습니까? 그리고 저희 종목 진단 한 가지가 올라왔는데 오늘 강한 종목 한 가지 올라왔네요. 뭐죠? 고조사토로님, 카카오게임즈 23,000원 드디어 진단 부탁드려요. 오늘 네. 수익 보고 계실까요? 게임주 흐름이 참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늘봄님, 두에커님 반갑습니다. 찰리님 도와주셨고요. 설란님, 영상이 올라 깜짝 놀랐어요? 무슨 귀숙님 영상이요? 뭔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잠깐 오늘의 렉키쇼 주제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 무슨 날인가요? 이거 알죠? 제가 12월에 아니 이런 날이 있었어 하고 네. 12월 되자마자 눈에 확 들어왔던 오늘 그런 날이거든요. 13일에 금요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13일에 금요일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시나요? 공포 영화가 있죠. 너무 무서워요. 저는 안 봐가지고 사실 이 13일에 금요일이라는 게 그다지 와닿지 않거든요. 그 제이슨이죠? 네. 그 빌런의 이름이. 도끼 같은 거, 톱 같은 거 들고서는 여기 가면 쓰고 어릴 때 얼마나 무섭든지. 그럼 귀신이 아니라 살인마예요? 살인마죠. 근데 어릴 때 너무 무서워서 영화를 제대로 보지를 못했던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바로 한번 띄워주시죠. 오늘 준비한 주제는 공포영화 특집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영화 애호가들에게 사랑받는 공포영화는 이렇게 물어봤고요. 사실 1위부터 4위까지는 진짜 설문조사인데 네. 5위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 한 가지 넣었습니다. 보자마자 뭔지 알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여러분도 네. 바로 보자마자 뭔지 알 것 같죠? 뭐 하나만 조금 다른 결이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존 카펜터의 네. 할로윈이 있고 저 진짜 오래된 영화잖아요. 감독님들 이름만 근데 뭐 물론 모든 감독님들이 다 유명하시지만 그렇죠. 스탠리 큐브릭부터 시작해서 이야, 히치콕 대단하죠. 감독 다 네. 대단한 감독들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프리드킨 저분 제가 감독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네. 엑소시스트 본 적 있어요? 저 엑소시스트는 봤어요. 저는 저거 진짜 어릴 때 보고 네. 친구들이랑 다 같이 봤거든요. 기절할 뻔했습니다. 정말로. 그거 기억나죠? 스파이더워크.
스파이더워크. 계단에서 뒤로. 지금 우와. 여기 채팅창에서도 상승파동님께서 딱 얘기해 네. 주시네요. 엑소시스트가 거꾸로 달려오던 귀신이 떠오른다고. 와, 제가 정확히 이거 중학생 네. 때인가? 중학생 때 같아요. 친구 집에 저희 친한 친구들끼리 한 4-5명이 몰려가서 이 비디오를 빌려가지고 봤습니다. 네. 그런데 엑소시스트 본분은 아시겠지만 초반에 진짜 재미없거든요. 뭐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친구 한 명은 집에 갔어요. 그래요? 나머지 친구들이 보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이게 무서운 게 시작되더니 중간에 이렇게 와 이거 뒤로 내려오는데 그때는요 진짜 소리 질렀습니다. 근데 남자애들이. 저는 엑소시스트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엑소시스트는 제가 봤는데 그다지 머릿속에 안 남고 네. 제 기억 속에 진짜 생생한 건 그 주온에서 어? TV에서 나오는 그 귀신 있잖아요. 그거 너무 싫어요. 제가 그걸 한 달 동안 네. 어렸을 때 그걸 보고 나서 그게 너무 생생해서 네. 꿈에 계속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 TV에서 나오는 건 링 아니에요? 아, 링. 그렇죠. 링. 주호는 링. 그거죠. 애기가 입을 쓰면 맞아. 진짜 상상만 해도 네. 너무 싫죠? 아니 저는 사실 스릴러 영화는 진짜 좋아하는데 귀신 나오는 공포 영화는 정말 못 보거든요. 여기 사실 다른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엑소시스트는 참 무섭습니다. 생각만 해도 갑자기 지금 대낮인데 온몸이 소름이 쓱 돋네요. 자, 호풍주포님. 그래요. 재밌는 영화 패러디 그게 제일 재밌나요? 재밌는 영화라고 있죠? 그 패러디를 이것저것 한 영화. 맞아요. 거기서 공포 영화 같은 걸 되게 맞아, 웃기게 표현했던 네. 게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기억납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포 영화 반응들이 꽤 나오고 있군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기록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윤정식 상무와 함께 종목 진단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그래요. 저희가 가장 먼저 이야기를 꺼냈던 바로 그 종목이네요. 고조 사토루님의 종목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부터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23,000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드디어 진단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야 카카오 게임즈 17% 올라갑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가는 거 진짜 그러니까요. 오랜만이죠. 자, 그러면 이제 때가 된 건지 기다렸던 저 가격까지 도달할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무님,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카카오 게임즈의 급등 이유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한 가지, 첫 번째는 오늘 가장 강한 이 그룹주가 셀트리온 그룹주 그리고 카카오 그룹주거든요. 특히 카카오 그룹주가 거의 폭등하는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을 며칠 전 지난주로 되돌아보면 카카오 게임즈 폭등한 날이 있었죠. 탄핵, 그러니까 계엄 사태가 나오면서 탄핵 얘기가 나오고요. 그러면서 카카오 그룹주가 이제는 지금의 암흑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지금 현 정부에서 카카오가 많이 억압을 받았으니 이제는 좀 더 좋아지겠다라는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많이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바뀐다라면 카카오 그룹주는 수혜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성장의 날개를 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내일 이제 다시 탄핵에 대한 2차 투표가 진행이 되죠.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카카오 그룹주가 동반 성장을 하는데 카카오 게임주도 카카오 그룹주죠. 그래서 같이 한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카카오 게임즈는 카카오 그룹주 안에서도 더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럼 왜 더 많이 올라가느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았던 걸로 보여지고요. 이 신작 게임의 기대감이 좋다. 그리고 다른 게임주들도 오늘 다 많이 상승을 하고 있죠.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이 플랫폼, 인터넷, 소프트웨어, 게임, 엔터,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종목들이죠. 대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데 유동성 기대감으로 좀 올랐었다가 이번에 계엄 사태 이후에 조정받았었다가 다시 한번 좀 상승하는 모습들. 섹터 자체가 분위기가 좋다라는 것까지 카카오 게임즈에 같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카카오 그룹주가 좋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도 상승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신작 게임 효과와 게임주들에 대한 전체적인 투심의 긍정적인 변화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오늘 폭등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게임주들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중국이 좀 더 경기 부양책도 있고요. 좀 더 문을 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게임주들 투심이 중국 관련해서도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추가적으로 사실 지금 차트가 계속적으로 조금씩 우하향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하향보다는 다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살펴드렸습니다. 오늘도 급등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반등의 가능성 한번 또 주셨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첫 번째 종목 살펴봤고요. 장군님께서 오나의 현대차요. 뭔가 되게 로맨틱해지셨네요. 그래요. 아니, 안장군님, 이 살짝씩만 뭔가 좀 바꿔도 네. 이 어감이 많이 바뀝니다. 맞아요. 오, 나의 현대차요. 오, 나의 무슨 여신님 뭐 이런 느낌인데요. 자, 그리고 보리님. 아주 오래전에 31,150원에 매수한 이스트 소프트. 요즘에 굉장히 많이 갔었는데. 그러니까요. 자, 손에 덜 볼 때 지금이라도 매도할까요?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자, 폭풍 주포님. 링 보면서 생각. 저길 어떻게 들어갔지? 야, 주포님은 정말 이 T 아니신가요? T? 이렇게 이성적인 판단. 링을 보면서 거기 TV 안에서 걸어 나오는 귀신을 보면서 무서운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갔을까? 대단하신데요. 왠지 약간 특정 과학 유튜버를 보는 것 같은. 궤도님? 네, 그래요. 자, 그리고 폭풍주포님. 오나기. 저 진짜 재밌게 봤던 드라마인데. 재밌었죠. 거기 박보영 씨 진짜 사랑스럽게 나오잖아요. 맞아. 게다가 또 제가 조정석 배우 진짜 좋아하거든요. 참, 그래요. 오랜만에 한번 정주행 또 하고 싶습니다. 흑질백자님, 오, 나의 차고님. 이렇게 하니까 또 나쁘지 않은데요, 어감이. 자, 그리고 상승파동님. 공포영화 중에서 마동석님이 살인마로 나오는 영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알 것 같은데? 특히 저 커플이 마동석이 하는 시골의 뭐 식당 같은데? 놀러 갔다가 잡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저 알 것 같은데. 상습파도님, 어떤 영화인지 이름 한번 좀 알려주세요. 마동석 씨 나오는 영화 다 재밌잖아요. 살인자. 그런 게 영화 있어요? 제목이 살인자래요. 대놓고 그냥 이름부터 살인자네요. 무섭네요. 뭔가 이름이 저러면은 생각보다 안 무서울 것 같은데. 저는 귀신 영화는 잘 보는데 네. 이런 살인하는 영화는 좋아는 하는데 네. 진짜 아예 반 정도는 안 본다 생각 이렇게 하고 소리만 들어요. 저는 아예 달라요. 네. 공포에 귀신 나오는 거 못 보고 네. 잔인하고 네. 막 범죄 일으키고 이런 거는 진짜 좋아하고 잘 봅니다. 귀신 잘 잡을 것 같은데. 저 귀신 어릴 때요. 네. 제가 동생이랑 같이 네. 화장실을 갔어요. 오. 혼자 가면 무서워서. 그래요? 그 정도로 귀신을 진짜 극도로 네. 무서워했습니다. 제가 그게 겁이 많아요. 자, 폭풍주포님, 귀신보다 마유미 형님이 더 무서움요. 그분은 쉽지 않죠. 이 덩치부터가 압도적이죠. 자, 그러면 계속 종목 진단을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파동님의 종목이고요. 제일기획 들고 계시네요. 우와, 저희 이거- 종목 진단에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도요. 그쵸? 네. 종목 진단에서 저는 제일기획이라는 종목을 처음 본 것 같은데 21,000원의 평단가고요. 5% 이유가 배당주라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단기랑 중기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 차트 보면서 놀란 게 이거 되게 견조합니다. 시장 흐름과는 거의 무관하게 네. 움직이고 그냥 있죠? 흔들리지 않고 네. 진짜 그냥 이런 자기 갈 길 가는 느낌?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제일기획입니다. 배당 때문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21,000원이고요. 5% 단기, 중기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제일기획이 사실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은 종목은 아니죠. 광고입니다. 섹터를 굳이 묶어본다라면 서비스 섹터인데 광고를 담당하는 상장사가 흔치가 않죠. 그리고 광고 시장 자체가 주식이라는 게 무언가의 산업 혹은 그 기업의 향후의 성장을 기대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광고 산업이 국내에서 더 많이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산업은 아니거든요. 국내 광고는 상당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 마진율이라든지 매출액이 정체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제일기획도 본다라면 작년부터 금년까지 주가의 변동폭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국내에서 주식시장 자체는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제일기획은 조정이 별로 안 나온 그런 모습이 있었죠. 조정이 별로 안 나온 상승을 못한 이유는 광고시장이 이 성장을 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있지만 조정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이 실적 자체의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던 그런 이유이기 때문인데요. 국내 시장은 좀 부족했습니다. 국내 시장 경쟁 치열하고요. 국내 시장 매출액을 지키기에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는데 그래도 주가를 잘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제일기획, 광고도 해외 시장 진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내의 안정적인 부분은 계열사들 물량을 상당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계열사들 물량도 어느 정도 세우면서 국내를 지켰고요. 해외 시장에 대한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제일기획의 주가를 좀 지켜주는 그런 이유들로 작용을 했고요.
외형 성장률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기에는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국내를 지켜주는 계열사와 그리고 해외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해외에 무언가를 성장을 한다. 식품주처럼 해외에 폭발적인 매출이 많이 난다. 이 정도까지는 갈 수는 없습니다. 광고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해외 비중을 조금씩 늘려간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에 제일 계획은 사실은 지금 바닥권 정도는 18,000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높습니다만 19,000원과 20,000원, 1,000원씩 올라갈 때마다 매물은 좀 소화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보다는 지금 사실 배당을 기대하셨다라면은 배당으로서는 충분히 좀 매력적인 자리고요. 18,000원을 만약에 특별한 무언가 이벤트가 생겨서 떨어진다. 그랬을 때는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외의 점으로는 18,000원을 좀 길게 하회할 가능성은 좀 낮다. 그래서 이 하방은 좀 마음 편안하게 지지를 하고요. 목표 가격은 우선 이 1,000원씩 올라갈 때마다는 물량을 좀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일기획 살펴보셨습니다.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배당으로 들어가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상무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시는 부분이 1,000원 단위로 조금씩 올려가면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렇게 시장과는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타이트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팅창 볼까요? 이종보 전문가님 오셨는데요. 전문가님 왜 지수 폭락한다고 말하실 수도 있다고 열받으면 지수 폭락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 이종보 전문가님 열을 안 받으시면 되죠. 자, 위에 어떤 얘기 해주셨죠? 전문가님 아예 관심이 없는 게 공포영화래요. 13일에 금요일은 어렸을 때 몰래 극장 가서 본 기억이 있는데. 네. 그래요. 저도 근데 공포영화 정말 안 좋아합니다. 귀신 나오는 거, 정말 안 돼요. 자, 그리고, 문제가 공포. 오늘 문제 별로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위에 보니까 이 폭포 주포님이, 아니, 주포님은 진짜 겁이 없으신 것 같아요. 흉가, 폐가 이런 데를 가보셨다고요. 근데 그런 데는 큰일 납니다. 와, 아니, 저는 흉가, 폐가 이런 데를 갈 생각을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와, 이거 진짜 담이 크신데요. 어떻게. 아예 뭐 귀신 이런 거 그런 게 어딨어? 이런 부류가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귀신이 있다고 믿는데 지아님께서 공동묘지 갔다가 귀신 보셨다고. 어디요? 위에 올라와 있어요. 헐, 잠깐만요. 이거 대낮에 이렇게 이런 무서운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되죠. 이루다님 공포영화 완전 싫은. 네. 자, 호걸님, 차고 윤재권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멋진 주말 보내시길. 근데 이게 뭐죠? 네. 지금 전문가님 공포영화 안 본다고 하셔놓고 전설의 고향은 또 많이 보셨다고. 근데 저는 이 얘기에 공감해요. 왜요? 왜냐면 저도 귀신 나오는 거 그렇게 무서워하지만 네. 어릴 때 전설의 고향은 진짜 다 챙겨봤거든요. 전 그건 무서워서 못 봤어요. 어렸을 때. 왠지 전설의 고향은 옛날 얘기 듣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걸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깜짝아. 흑질백자님이 윤쟁대 여자분 누구예요? 에? 자, 다음 종목 갈게요. 자,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사이즈 엄님의 종목입니다. 상무님 나오셔서 유튜브 들어왔어요. 삼성전기 아침에 방송 보고 장 열리고 들어갔어요. 121,000원에 15%입니다. 목표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오늘 생각보다 너무 강해서 오히려 걱정이에요.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자, 삼성전기 고생 많이 했죠? 17만원부터 10만원대까지 주가가 쭉 내려오다가 이제 다시 올려갑니다. 오늘장 보시면 5% 넘게 올리는데요. 삼성전기에서 5% 넘게 강세가 나온다? 이거 정말 보기 힘든 강세죠. 자, 그러면 삼성전기 앞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무님, 삼성전기 어떤가요? 사실 오늘 아침 이 모닝 스탠바이 때 삼성전기 좀 관련주 관심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 이유를 같이 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MLCC라는 부품을 생산을 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 전자제품에 반도체 들어가는 것처럼 MLCC라는 아주 작은 쌀알보다도 더 작은 부품이 들어가는데요. 이 부품은 이 전자제품에 가전제품에 뭐 쌀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부품 들어가는 수가 상당히 좀 많은데 이 MLCC 산업이 전체적으로 22년도와 23년도에 역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기는 MLCC와 카메라 모듈 두 가지 사업부가 거의 다인데 이 중에서도 비중이 더 큰 MLCC가 사업이 역성장을 한다? 그러면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 정체도 돼 있다가 금년 들어선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좀 하회할 것으로 보여지나 최근 들어서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은 4분기가 아니라 내년을 바라봤을 때 긍정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여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를 바라봤을 때 그럼 왜 올라가느냐? 우선 24년도, 22년도, 23년도 역성장에서 24년도는 성장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성장을 한다라는 점, 다시 이 영업이익과 매출액 자체가 좀 올라간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 전자 제품이, 전자 관련된 이 산업들이, 이 물건들이 고도화가 되면 될수록 MLCC가 들어가는 양이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산업들이 유망한지를 생각을 해보면 AI, 데이터 센터 이런 얘기 금년에 많이 들으셨죠? 내년에 본격적으로 개화를 하게 됩니다. AI가 들어가면 가전제품이 훨씬 고도화가 되겠죠. 첨단화가 되고 그럼 MLCC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이제는 무슨 얘기가 나오죠? 테슬라, 자율주행 얘기 많이 나오죠. 전장, 자율주행, 좀 더 전자적인 이 무언가 기능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간다. 첨단화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에도 MLCC가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산업들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게 25년도부터거든요. 그러면 MLCC에 대한 소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에 대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내년도 실적이 기대가 되는데 지금 주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한다. 이런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좀 많거든요. 섹터는 다르지만 삼성전기도 그렇고요. 식품주에서 농심도 상당히 아래쪽에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이 화장품 중에서도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같은 내년도 실적을 좀 기대를 하면서 내년도 실적이 기대가 되는데 주가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좀 반등하는 그런 트렌드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기 사실 생각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가격적으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13만 원에서 매물은 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이전에도 물량이 좀 소화가 됐었고요. 그리고 13만 원과 13만 5천 원 이 사이에서 매물은 좀 나오면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13만 5천 원에 지금 121선도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물은 좀 소화를 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사실 저는 내년도 바라봤을 때는 좀 더 길게 목표가를 잡고 싶고요. 14만 5천 원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기였습니다. 목표 주가 14만 원대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였습니다. 네, 삼성전기 살펴봤고요. 네. 지금 채팅창에서 전문가님 한 분과 저희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통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조보 전문가님 사실은 신의 한 수를 말씀을 안 네. 하셔도 제가 이번에 감명 깊게 하려고 봤기 했죠. 때문에 네. 제가 바로 그 신의 한 수 한 날에 밤에 자기 전에 봤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얘기를 다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미리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마음에서 우러러 나온 게 아닌 걸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안 장군님, 안 가르쳐 주지. 그래요. 자, 그러면 1시 반이 다 돼가는데 네. 오늘 랭킹 한번 5위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의 랭킹. 이게 썩 마음에 안 드는 주제인데 무서운 공포 영화들입니다. 공포 영화 너무 싫거든요. 자, 5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윤쟁의 함정이죠? 그렇죠. 자, 영화 애호가들에게 사랑받는 공포영화 5위입니다. 5위는요. 김지훈 감독의 장화 홍련이고요. 2003년에 개봉을 했었고 이 영화도 정말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맞아요. 이 영화는 귀신, 그런 무서운 귀신들 있죠. 창호 앵커가 싫어하는, 안 나와요. 그리고 미술 작품도 참 작품상으로도 많이 받았고요. 네. 그러니까 세트가 너무 예쁘고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세트장에 되게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적인 시나리오도 참 잘 만들었기 때문에 공포영화 못 보시는 분들도 한 번은 좀 보셔도 괜찮은 그런 저의 추천 영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윤재 거 얘기 듣고서는 네. 지금 저도 약간 의외라고 생각했던 게 저는 장화홍련 저 영화를 아직 안 봤습니다. 네. 왜 안 봤는 줄 알아요? 왜요? 엄청 무서울까 봐. 저 당연히 귀신이 폭풍 등장하고 이런 줄 알고 지금까지 안 보고 그냥 이거는 내가 볼 게 아니야 이렇게 미뤄뒀거든요. 그냥 반전의 그런 느낌이 좀 강한 영화. 그런데 이런 얘기라면 제가 주말 동안에 따로 네.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귀신만 안 나오면 저러면 약간 어두운 분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중에 제가 후기를 남겨드릴게요. 5위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김지훈 감독도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감독이죠. 맞아요. 그런 만큼 믿고 보셔도 되는 감독이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위 네.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4위 정답을 한번 맞춰보는 거를 저희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진단 가보도록 하죠. 다음 어떤 종목 종목은 갈까요? 어떤 종목으로 해볼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네. 다음 종목으로는 귀숙님께서 이 종목 질문 주셨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고요. 179,200원에 20%, 14만 원대부터
했는데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그래요. 했는데 신고가 부근이라서 매도해야 될까요? 장투해도 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HD 현대중공업 갖고 계신다고 하셨고 이 종목으로 수익도 여러 번 보셨던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지금 신고가 부근에서 조금 더 길게 바라보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건가? 상무님께 진단 받아보겠습니다. 상무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HD 현대중공업 사실 조선주들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연말이 됐을 때 내년도에 어떤 섹터가 기대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 증권사들 하우스에서도 발표되고 뭐 여러 방송에서도 기사에서도 나오는데 그 기대가 되는 섹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섹터가 지금 조선 섹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선주들은 내년도가 좀 더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선주들의 약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환율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 조선사들이 이제는 폭발적으로 선박을 건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내 조선주들의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가격 경쟁력에서 좀 밀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있었는데 그 우려감들이 거의 다 해소가 됐죠. 우선적으로 HD 현대중공업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현대중공업은 조선사업부, 엔진사업부 그리고 해양사업부 이 세 가지로 좀 보시면 되는데 해양사업부는 이 적자를 내고 있고요. 엔진과 조선 쪽은 흑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냥 조선만 놓고 봤을 때 HD 현대중공업은 이 많은 양의 기자재들을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만드는 그런 이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만든다. 마진율이 훨씬 높은 상황인 거죠. 다른 데 조달하는 게 아니라 조선사업부 마진율도 좋고요. 그리고 국내 조선업체들 내년이 좀 더 기대가 되는 이유는 저가 수주에서 벗어나 이제는 LNG선을 중심으로 해서 고가 수주했던 물량들이 금년부터 하반기부터 매출로 잡히고 내년부터 이익으로 잡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LNG선이라든지 암모니아선이라든지 이런 비교적 첨단 쪽에 있어서 선박들 마진율이 훨씬 좋겠죠. 일반 벌크선보다 마진율이 훨씬 좋습니다. 이 벌크선보다는 첨단선 중심으로 된 마진율들이 조선사업부에 나오고 있고 중국 조선업체들 이 벌크 탱커 중심으로 해서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부족한 게 엔진이거든요. 엔진 기술은 한국 따라오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HD 현대중공업 엔진 사업부가 있는데요. 이미 마진율이 두 자릿수입니다. 마진율 상당히 좋은데 내년은 중국 쪽에서의 이런 매출도 좀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국내 HD 현대중공업의 엔진 사업부 같은 경우는 높은 마진율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 사업부는 이제는 턴어라운드 내년도부터는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사업부 자체가 세 개가 다 좋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 중에서 상당히 대장주격의 모습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는 여기서는 약간 차트적으로 수급적인 부분들만 좀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고점이 24만 원 정도죠. 장중에 24만 4,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보통 전고점쯤 가게 되면 매물을 좀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전고점을 뚫기 위해서는 2번 정도 아니면 3번 정도는 이 정도에 한번 또 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매물 받고 살짝 또 밀렸다가 또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이런 모습들을 한두 번 정도는 더 반복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고점은 결국은 뚫을 가능성이 사실은 상당히 좀 높거든요. 전고점을 처음 고점에서 밀렸을 때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갔을 때는 그 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내년도 실적도 굉장히 좋다는 점 매출액이 약 한 20% 가까이 올라갈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전고점이라고 무조건 긴장하시기보다는 전고점을 뚫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귀숙님께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던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고가 부근인 만큼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여줬던 차트처럼 여전히 좀 흔들리긴 하면서도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조선 업황에 대한 이야기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숙님께서 바로 지금 글 하나 남겨주셨습니다. 윤정치 상무님 진단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얀얀님. 그 얘기를 우리 큰애 7살 때 해줬더니 밤에 잠을 못 잤어요. 4살이나 나. 이거 진짜 전설의 고향에서도 전설적인 에피소드죠. 전 이거 그 영상으로는 안 봤고 저도 이야기로 들었거든요. 이거 영상 진짜 거의 기절해요. 아, 진짜요? 미쳐요, 이거 진짜. 근데 이게 이 연기를 하신 분이 배우 이광긴 님이시라고 주부님이 말씀해 주셨네요. 맞아요. 와, 진짜 어릴 때 그 충격이란 진짜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와, 어릴 때 사실 지금 보면은 약간 뭔가 조악한 그 CG가 애매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때는 진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는 CG도 없었겠네요. 맞아요. 거의 그냥 특수분장 정도죠. 자,
자, 그리고 폭풍주포님, 96년도면 국민학교 5학년 때군요. 잠깐만요. 제가 초등학교, 그러니까 3학년 때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뀌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10살 때였으니까 96년이면 지금 몇 살 때예요? 저 비슷한 때인 것 같네요. 주포님이 저랑 비슷한 나이시거든요. 자, 애매한 게 더 무섭다. 주포님은 확실히. 잠깐만요. 우리 수경이 커님 들어오셨어요. 제 남편은 제가 공포영화보다 더 무섭다고, 점점점. 이런. 띠러리, 점점점. 종목 진단 갈게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네. 그래요.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화성님의 종목입니다. 동원산업 보겠습니다. 오늘은 평소에 많이 못 봤던 종목들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동원산업 매수 가격은요, 39,200원. 그러면 지금 현재가와 차이가 없어요. 25% 비중입니다. 이거 매수를 언제쯤 하신 건가 봤더니 아마도 최근이 아니라 한참 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이제 매수가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게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모님, 동원산업입니다. 동원산업 39,200원에 25%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동원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전에는 무언가 동원산업 참치 생각이 많이 나죠. 근데 지금은 동원산업은 엔터프라이즈와 합병하면서 지주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주사다 그러면 인기가 좀 없죠. 주주들이 지주사에 대한 투자를 덜 하게 됩니다. 지주사는 주가의 변동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보통 주식 투자를 하는 개인분들은 주가의 변동이 크지 않은 종목을 선호하진 않죠. 그래서 사실 동원산업이 개인분들한테 좀 멀어져 있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동원산업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당 0.1주의 무상증자를 결정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호재를 좀 받고 주가가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동원산업 회사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은 지주사의 역할을 많이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발적인 상승이 나타나기에는 좀 점진적인 상승이 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원산업 향후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분명히 긍정적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보셔야 될 게 매물이 여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4만 원 정도에 보면 매물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죠. 지금 자리에서도 매물이 꽤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강하게 좀 뚫어냈죠. 양봉을 내고 또 양봉을 내고 뚫어냈는데 여기서 또 4만 원 근처에 가면 또 매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거래가 상당히 좀 많았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데 이 정도의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장대 양봉, 거래량 좀 실리면서 장대 양봉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성 재료를 만나서 거래량 실리면서 여기를 굉장히 강하게 뚫어내지 않는다라면 이 매물 소화하는데 시간은 좀 걸릴 걸로 보여지거든요. 분명히 향후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길게 보신다라면은 매물 소화 과정을 좀 버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단기적으로 보신다라면 여기에서 수익 구간이 좀 됐을 때 일정 부분 물량을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동원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시나리오를 좀 그려봤으니까요. 참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원산업까지 살펴봤고요. 지금 네. 삶은 도미닉. 삶은 도미닉. 이름을 천천히 사이먼. 읽으면, 그렇죠. 사이먼 도미닉. 삶은 도미닉. 그래요. 님께서 아주 재밌게 이야기를 올려주셨습니다. 귀신이 뭐가 무섭나요? 예. 올해 코스피 코스닥 내 계좌 박살나는 걸 반년 동안 봤는데 이 키키키키키 야. 이게 전혀 웃는 것처럼 안 들립니다. 사실 지금이야 이제 웬만큼 바닥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니까 이렇게 웃음이 조금씩 날 수도 네. 있죠. 그동안 특히 하반기 들어서는 많이 내려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지겹게 맞아요. 그만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자, 그리고 귀숙님, 고고님은 사모님 무섭지 않나요? 무서워서 이렇게 참전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고고씨님 무섭다가 아니라 싫어요? 딸내미들만 좋아요? 에이. 오늘 고고씨님께서 거의 목숨 걸고 채팅 참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오늘 리스크를 상당히 거시는군요. 네. 자, 흑질백자님, 삶은 도미니? 그래요. 돔구장 말하는 건가요? 돔, 맛있는 돔. 구이, 생선. 돔. 그래요. 이렇게 돔은 해석이 되는 건가요? 삶으면 안 되죠. 자연산으로. 회 쳐서 먹는다고요? 네. 그래요. 회 좋아하죠? 네. 구이 vs 회. 구이? 생선 구이 대 회. 아니, 무조건 회. 그래요? 네. 꼭 마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무조건 회만 먹더라고요. 저 회를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요? 고기 별로 안 좋아하고요. 회에 어허. 환장합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보통 보면 이상하게
마른 사람들이 거의 회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좀 얘기를 많이 들은 게 진짜 네. 살 안 찌는 음식만 좋아한다는 얘기 많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야채도 되게 좋아하고. 야채를 좋아해요? 네. 결이 좀 안 맞는군요. 자, 그러면 또 계속 종목 진단을 네. 가볼 텐데, 자, 이번에는 어떤 종목으로 가볼까요? 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김명진님의 종목으로 가볼게요. YC고요. 네. 9,620원에 5%입니다. 지금 수익 잘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종목도 상당히 많이 밀려 내려오다가 오늘은 지금 몇 거래일째 좀 반등이 좀 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다 이렇게 내려왔죠. 그쵸. 요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한 3거래일째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차트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 종목 조금 더 이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건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YC입니다. 5% 비중이고요. 매수가도 나쁘지 않은데 어떻게 되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YC는 HBM과 엮어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주요 고객사의 퀄 테스트 통과 여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반도체 기대감 받으면서 주가가 4월, 5월, 6월 달에 폭등을 했죠. 반도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특히 HBM의 거의 붐이었죠. 이 붐을 잘 일으켰고 여기에서는 근데 다시 HBM 이 반도체들이 투심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줬고 국내 주가도 좀 부진한 모습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3분기 실적 물론 연구개발에 대한 일회성 비용이 좀 발생을 하면서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고 3분기가 적자 전환했습니다. 물론 이제 일회성 비용이 있었습니다만 실적도 좀 부진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죠. HBM, AI 사실 경쟁이 치열하다 생각보다 덜 팔릴 수도 있다. AI 소비량, HBM에 대한 소비가 좀 예상보다는 좀 더딜 수 있다. 이런 예상들이 좀 나왔는데 사실 뚜껑 열어볼 때마다 HBM 관련된 종목들 주가 실적이 좋았죠. 뭐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 다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실적으로 좀 많이 줄여놨고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에서도 엔비디아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받았지만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선 사실 매물도 좀 없고요. 최근 들어서 투심이 이 투신과 그러니까 펀드 자금과 연기금 대임이 중심으로 돼서 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상당히 좀 바닥을 딛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 나오기 때문에 반도체로 인해서 일정 부분 등락은 좀 있겠습니다만 향후에도 우상향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향후에도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YC까지 종목 진단 저희 쭉쭉쭉 진행해 받아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채팅창 좀 볼까요? 우량주님, 어쩐지 날씬하더라니. 졸파고TV님, 윤쟁과 연어회 뷔페집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근데 연어는 별로 안 좋아해요. 연어는 좀 기름져요. 그래요? 굉장히 칼같이 잘라내시는군요. 너무 철벽이었어요, 지금? 아주 절벽이어서 제가 완전 한겨울이 찾아온 줄 알았어요. 뭐 한겨울이 맞긴 하지만.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안 좋아한다고 얘기한 건데. 약간 너무 달달하거나 이런 거 말고 그냥 좀 담백한 맛을 좋아하는군요. 맞아요. 광어 좋아해요? 네. 그렇군요. 광어도 좋아하고 흰살 생선 좋아합니다. 주포님께서도 회가 제일 맛있죠 하셨습니다. 기분 좋은 날님 정확히 읽으셨죠? 자, 그리고 왜요? 월남쌈 좋아해요? 월남쌈 진짜 좋아요. 저 월남쌈 거의 소위 환장하고 먹습니다. 진짜요? 월남쌈 진짜 좋죠. 스시도 참 좋은데 그래요. 저 회도 좋아하긴 하지만 저는 1순위 고기입니다. 자, 예원신당님, 전문가님 삼성전자는 그냥 포트에 넣고 가도 되나요? 저금이라 생각하고요. 삼성전자 문의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계속 또 가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이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뒷번호 5507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야, 이것도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S-오일 지금부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S-오일 매수 가격이 62,000원이거든요. 비중은 지금 10%입니다. 현재 주가가 58,000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S-오일 주가 수준 자체가 많이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 자, 과연 62,000원의 10%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상무님, S-오일은 어떤가요? 네, S-오일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죠. 차트를 좀 더 당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봉으로 바꿔서 당겨봐도 지금 주가를 언제 봤냐라면은 20년도입니다. 거의
코로나 수준 정도의 지금 주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실적 대비해서 PBR 기준으로 본다면 이때보다도 지금 PBR이 더 낮거든요. 그만큼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주가가 떨어진 이유를 살펴보면 정유화학 업황이 상당히 좋지 않죠. 화학업체를 계열사로 가지고 있는 그룹사들 대체적으로 이번에 루머에도 많이 시달렸고요. 그만큼 업황이 어렵다라는 걸 화학 쪽에서 많이 보여주고 정유 쪽도 업황이 상당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실적이 많이 줄어들었죠. 매출액 줄어들었고요. 특히 영업이익이 23년도 영업이익이 1조 3,550억입니다. 근데 24년도 3,000억이 채 안 되거든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만큼 실적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진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이제는 좀 좋아집니다. 25년도. 24년도보다 더 나빠지기 쉽지 않거든요. 25년도는 지금보다는 좀 더 회복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PBR도 0.7배 수준입니다. 1배가 안 돼요. 0.7배 수준으로 코로나 시절을 하회하는 밸류에이션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계속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 부양한다. 철강과 화학이 있어서의 수혜를 받을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업황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폭발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최악의 시점을 지금 지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돌아서는 움직임들이 점진적으로 나온다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점점 돌아나오는 움직임이 나올 만한 S-오일의 이야기를 전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상무님은 보내드리도록 네, 진짜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저 산후종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채팅창에 지금 회냐, 고기냐, 회파, 고기파 네.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이종부 전문가님, 소고기. 저도 소고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네. 돼지도 괜찮지만 고기, 그걸 구워서 먹어야죠. 고기를 근데 어떻게 11분을 드세요? 11일분? 이거 진짜예요? 전문가님 이렇게 많이 드십니까? 혼자서 11분을 드셨대요. 잠깐만요. 11인분? 그러면 우리 이종보 전문가께서는 만약에 주식에 대해서 전문가를 안 하셔도 먹방을 하셔도 되겠는데요? 10인분이 가능합니까? 대단하신데요? 근데 오늘 영화 얘기였죠? 저 지금 맞아요. 회냐, 고기냐 주제가 그건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갑자기 헷갈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주제 얘기 네. 잠깐 좀 해볼까요? 네, 지금 5위는 그냥 제 추천 영화였고 네. 4위 한번 본격적으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살펴보시죠. 어떤 영화일까요? 자, 영화 애호가들에게 사랑받는 공포 영화입니다. 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샤이닝이 1980년대에 개봉을 한 영화라고 하는데 네. 이 영화가 4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저는 이 영화도 안 봤지만 그 포스터가 좀 충격적이어서 기억이 나요. 그 맞아요. 눈이 엄청 큰. 저도 저건 보진 네. 않았지만 워낙 유명한 작품이어서 그 뭔가 그것만 봐도 네. 기괴할 것 같아서 안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한번 이번 주 주말에 한번 봐봐야겠습니다. 샤이닝요? 네. 안 볼 것 같은데. 왜요? 왠지 이게 기분 나빠서 안 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샤이닝이었습니다. 4위였고요. 자, 남아있는 세 가지 공포 영화들도 다 너무나 이름 인지도가 유명한 작품들이죠. 자, 3위 한번 맞춰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전문가를 모셔보러 가야죠. 네, 2부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봉만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호관입니다. 네, 전문가님 혹시 오늘 주제 저희 영화인데요. 공포 영화 좋아하세요? 예, 좋아하죠. 좋아하세요? 예. 여기 혹시 맞추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 제가 주제를 모르겠는데요. 안 보셨나요? 질문을. 영화 애호가들에게 사랑받는 공포 네. 영화인데요. 지금 남아있는 게 엑소시스트, 그리고 할로윈, 그리고 사이코 3개 남아있습니다. 사이코가 1위 아닐까요? 오. 알겠습니다. 알프레드 히치콕의 원래 그 사이코가 가장 우리 인간 유형들도 사이코가 가장 무섭지 않습니까? 역시. 그리고 이거 띵띵띵. 행동을 그게- 어떻게 할지를 모르잖아요.
아, 그게 사이코 영화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김용만 전문가 의견은 사이코로 접수를 해보겠고요. 하나씩 조금 이따가 또 공개를 해드리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김용만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 종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요, 가지가 싫어요님의 종목이고요. 효성중공업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만 원에 10% 오늘 매수하셨대요. 우와, 오늘이요? 그러면 이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죠. 효성중공업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 현재 구간에도 반등이 좀 나오면서 44만 9천 원대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넘어설 수 있는 건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효성중공업입니다. 오늘 매수하셨는데 매수 잘 하신 걸까요? 자, 일단 중공업 관련주는 내년까지 실적이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은 내년 영업이익이 연결 기준에서 한 4,800억 정도 되죠. 지금 현재 시총이 4조 원 초반대인데, 예, 바로 넘기지는 못할 것 같고요. 일단 지난 기술적으로 11월 달에 고점 돌파하고 나서 한번 눌림 주고 나서 여기서 바로 뻗어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이번 달 그 말 정도는 좀 박스권 급등락을 지금 보여줄 것 같습니다. 예, 주가가 저점에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아직 실적 대비해서는 고평가 구간이 아니고, 그리고 전고점 돌파할 때 거래가 많이 안 터졌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이제 불출하면서 주가가 밀렸다 그러면 일단 털린 거래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 이 기업은 지금 거래가 터진 게 아니니까, 예, 다시 한번 이제 고점 트라이 좀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번에는 이제 50만 원을 완벽하게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위쪽으로만 치고 올라갈 때는. 그래서 월봉으로 본다 그러면은 양봉에서 50만 원 윗꼬리 요 구간까지 일단 메꾸면서 그대로 치고 올라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이번 달까지 월말까지 50만 원 일단 장하고 좀 마감을 해줘야, 그래야 이제 그 위쪽으로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월봉에서는 상승 3파 이후에 4파 주고 지금 5파 구간이거든요. 근데 5파에서 만약에 전고점 완벽하게 뚫어주지 못한다 그러면, 예, 거기서는 이제 쌍봉으로 한번 더 밀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50만 원 정도 보시고 돌파한다 그러면 그 윗선까지 보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방적으로는 이후에는 그 40만 원이에요. 61선, 수급선 이탈한다 그러면, 예, 그때는 이제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아래쪽은 40만 원 손절 보시고, 일단 홀딩 전략 유지해 나가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홀딩 전략 유지하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효성중공업 오늘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기다려보시면서 수익까지 확실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 그리고 채팅창에 지금 이종호 전문가께서 소고기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사죠? 하셨는데. 아니, 근데 저는 아쉽다고 하길래 저도 왜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토마토 집고통도 사달래요. 안 먹어서 라고 하는데 저 소고기 먹을 수 있어요. 저도 먹을 한 수 있어요? 10인분 먹어볼게요. 싫어하진 않는군요. 네. 아, 그래요? 자, 게다가 우리 토마토 진코토까지 합류했습니다. 네. 우리 제작진까지 다 한번 우르르 가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정보 전문가님 아주 곤란하게 해드려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슈팅스타님 1인분 10만원짜리 드시겠네. 자, 흑질백자님은 육포 드시라고. 아, 저 육포가 아니라 육회 좋아합니다. 육회. 아니, 근데 그 소고기 구워먹 생각하다가 육포 생각하면 이거는 급이 안 맞잖아요. 체급이 좀 맞아야죠. 자, 그리고 김민호님 오셨는데요. 반도체, 이오테크니스만 자꾸 내려간다고. 그래요. 우량주님, 앵커님 잘한다. 10인분 사달라 하세요. 10인분을 제가 근데 10인분만큼 먹지는 저랑 나눠서 못해가지고요. 6인분, 4인분 먹어요. 3인분도 못 먹을 거면서 한 2인분이나 먹어요? 2인분 못 먹어요. 그쵸? 그럴 것 같았어. 자, 그리고 레츠코코님, 이거 판이 자꾸 커져요? 이거네 거까지 다 가는 겁니까? 그러면 오늘 이종모 전문가님 아주 곤란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또 종목 진단 들어가 볼 텐데, 이번에는 유튜브 이종대님의 종목입니다. AD 테크놀로지 보도록 할게요. AD 테크놀로지 25,000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중단기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단기에 승부 볼 수 있을까요? AD 테크놀로지가 지금까지 내려왔던 폭이 굉장히 크고요. 이제 반등 조금씩 나오나 싶기는 한데 아직 올라가려면 좀 멀었습니다. 자, 과연 AD 테크놀로지 충분히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AD 테크놀로지는 어떻습니까?
자, 이 기업은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설계 제조하는 업체죠, 주로. 그래서 이제 펜리스 기업인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3전하고 이제 하이닉스 반도체 업황 자체가 조금 찌글찌글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흘러내렸는데요. 그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이닉스하고 이제 삼전 같은 경우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바닥은 나왔다 봅니다. 그러면 다른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소부장 쪽도 현재 구간에서 이제 추가 자라는 제한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 드렸어요? 금요일날 급락 나올 때 제가 그런 표현을 했죠. 빨간 장미 가시에 새끼손가락 잠깐 찔렸다라 생각하시라고. 이거 오래 안 간다. 시장 밀어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 드렸었냐면, 그 구간에서 제가 주식하면서 5개와 객기를 절대 부리면 안 되는데, 지난주하고 주 초반처럼 이렇게 막 급락 나올 때는 1년에 한두 번은 5개 객기 부려도 된다. 그런 말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V자로 넘겨올 반등이 나오죠. 지수 자체가. 이렇게 이제 폭풍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의 이제 종목과 업종들이 저점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AD 테크놀로지는 제가 이제 왜 또 좋게 보냐면 어차피 이제 내년 가게 되면 자율주행이 대세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 뭐 텍사스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단 콜 서비스를 일단 내년 중에 이제 하는데 뭐 또 트럼프 행정부의 또 가장 또 수혜 아니겠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럼 이제 규제 완화를 더 빠르게 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자율주행 관련 종목군들도 제가 봐서는 이미 이제 테슬라 뉴스 나오면 장중에 좀 급등락이 좀 나올 수는 있는데 좀 바닥을 다져가는 구간이다. 그래서 저 AD 테크놀로지도 이미 이제 25,000원 고점에 지금 보유하셨으니까 지금은 약간 오기와 객기를 부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중이 지금 10%니까 10% 맞죠? 25,000원에. 전 개인적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월봉에서는 지금 이번 달은 이제 바닥을 다지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추세를 본다 하더라도 여기 지지맥점이죠. 특히나 이번 달에 거래를 보시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거래가. 이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월 중에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한번 흔들어 준다 그러면 12,000원 직전 저점을 안 깨는 그런 가운데서 한 5% 정도 추가하셔가지고 1차 한 2만 원 정도. 그 구간에 거래가 많이 터졌지 않습니까? 11월 초에. 거기서 한번 절반 끊어주셔도 되고, 안 그러면 내년에 이제 자율주행 대세니까, 그대로 끌고 가시면 좀 내년 한 뭐 1분기 뭐 안팎에서 25,000원 사신 가격 라인 정도까지 충분히 주니까 우선은 이것도 이제 강력 홀딩에 나가시는 그런 전략이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여유가 되신다 그러면 이후에 한번 늘림 줄 때 한 5% 정도 추가 매수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 살펴드렸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기대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강력하게 홀딩이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채팅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루나님, 네. 언어의 마술사 김문모 전문가님, 비유가 끝내줘요. 진짜 저희가 들을 때마다 감탄하는 분이시죠. 네. 자, 그리고 푹푹치포님, 방송국 아나운서님들은 어떻게 노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저희는 똑같습니다. 뭐 사람 아니에요. 보는 그런 거. 얘기 하잖아요. 왜요? 무슨 얘기예요? 맞춤법 고쳐주고 그렇게 재수없게요? 너무 재수없잖아요. 훈민정음하고 술 어머 게임도 세상에.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솔직히.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고상하게 노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네. 저는 그냥 술만 마십니다. 아니, 클래식 가고 클래식 공연 가고 그렇게 놀아요 저는. 그래요. 술 안 먹고. 저는 그냥 뭐 운동만 하고 술만 먹고 아주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네. 자, 푹푹치포님, 국어 선생님 놀이를 하시는구나. 자, 그리고 졸고님 모셨네요. 그리고 예원신당님, 전문가님, 2차 전지는 개인 희망 고문 주식인가요? 공포 영화보다 더더욱 공포입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관련된 종목이 또 신청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요? 흑질백장님이 양심은 어디에 사토리 아시카. 저번에 이거 어떻게 읽는 거라 했죠? 사토리 아시카님이십니다. 네, 사토리 아시카님께서는 믿지 그래요. 않으시는 거죠?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종목도 가볼까요? 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슈팅스타님의 종목인데요. 사실 네. 저는 종목 이름 듣고 너무 생소해서 이 종목이 뭔 종목인가 찾아봤더니 오늘 메타버스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거 최근에 정치 테마로 이재명 그래요?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주로도 엮여있기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지금 평단가가 4,100원이고요. 비중은 15%인데 절반은 줄이고 일단은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건지 여기 양자 컴퓨터도 묶여 있다고 합니다. 테마 아니, 이 중에 종목은 도대체
다양한 오. 게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래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왔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오늘 변동성이 너무 무섭습니다. 오늘 장중 고가가 25%대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현재 구간에 음봉 전환되고 나서 3%대까지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시세가 여러 번 이렇게 딱딱 뛰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이 종목 이제 시세가 끝났는지 불안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위세 아이텍입니다. 이 종목 많은 테마들로 지금 묶여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예, 그래서 보니까 지금 뭐 정치인 인맥 관련주,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스토리가 지금 많이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기업 보니까는 지금 시총이 500억짜리고 상당히 좀 가볍죠. 거기다가 이게 발행 주식수가 73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그 중에 절반이 지금 잠겨 있습니다. 한 300만 주 안팎. 네, 대지주가 지금 뭐 자사주 신탁까지 보게 되면 자사주까지 보면 한 40% 이상이 지금 잠겨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이런 기업은 이제 기술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번 거래가 없기 때문에 한번 매도를 잘못한다 그러면 다시 또 원위치 해버리죠. 그 재료가 이제 소멸된다 그러면은.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일단 절반은 챙기셨으니까 잘 하신 거고요. 이렇게 장 때 이제 음봉이 나오고 거래가 이렇게 불출해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전체 유통 물량이 제가 300만 주인데요. 오늘 하루만 거래량이 이제 390만 주가 터졌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이런 거래량 같은 경우는 손바뀜이 나왔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임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가 나옵니까? 이후에 이제 6천원만, 이 갭은 몇 개입니다. 어제 그 거의 뭐 점상 T장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메꾸면서 6천원 안 깬다 그러면 일정 기간 조정 주고 다시 한번 올릴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고, 내일장 이후에 바로 이제 민다 그러면 이제 6천원 깨버리면 다시 원위치 한다는 얘기죠. 왜? 그저께도 갭이 있으니까. 예, 그러면 일단 물량이 다 털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는데요. 월봉도 지금 60개월선이니까 저항이니까 위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월요일날 바로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10,000원까지는 볼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방적으로 이제는 만약에 7,000원, 어제 장중 저점이 기술적으로 7,100원이니까 7,100원을 이탈한다 그러면 어제 그 갭을 매꾸로 말씀드렸던 6,000원까지 밀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전략 더 차익하시고 나서 다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요 기업은 제가 기업을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그 재료 테마에 의해서 움직였고 그다음에 전체 유통 물량이 지금 300만 주 안팎이고 오늘 전체 유통 물량 대비 100% 손바뀜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데 월요일에 양모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린다 그러면 그대로 홀딩 가능합니다. 다음 주까지. 예. 10,000원 돌파율을 보시고 만약에 7,100원을 이탈한다 그러면 갭을 메꾸는 6,000원까지 밀릴 수 있으니 7,100원 이탈했을 때는 전량대 끊고 나서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오늘 일단 홀딩이고요. 지지 맥점, 그다음에 저항 맥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 참고하시고 다음 주에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가지의 맥점으로 시나리오를 나눠주셨습니다. 일단 오늘은 홀딩이고요. 월요일장 양봉으로 한 번 더 올려준다면 더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7,100원을 이탈하게 될 때는 6,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때는 전체 다 매도가 필요하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채팅창 좀 볼까요? 졸고님께서 예지 누나 맞아요? 누나가 언제 오냐고. 누나가 아닐 텐데요. 그래요. 그 누나 지금 약간 아프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지금 이 회사에 감기가 유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도 정말 아파요. 제가 오전에 거의 사경을 헤매다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오전에 방송을 하다가도 거의 목소리가 안 나와서 혼자 꾸물꾸물하다가 조금만 소리를 크게 하면 계속 기침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다가 계속 온몸이 저릿저릿 아파가지고 오늘 내기초 들어오기 전에 계속 혼자 의자에 앉아가지고 눈 감고 이렇게 있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아까. 그래도 지금 최악을 지나가고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오늘 금요일이니까 좀만 더. 그러니까요. 아니 오전에는 진짜 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몸이 너무 전질이 다 쑤셔가지고 감기 걸려서 이렇게 아픈 적은 처음입니다. 불고님 왜 아프신지요? 모르겠어요. 지금 다 감기가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어딜 가도 감기 걸린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특히 그 감기가 요즘에 종류가 좀 나뉘나 보죠? 제가 얼마 전에도 감기가 걸렸었는데 그때는 제가 콧물만 계속 나오는 감기였고요. 이번에 정말 신기하게 콧물만 안 나오고 다른 게 다 증상이 있습니다.
웃기죠? 이게 증상별로 감기 바이러스가 나뉘게 됐나 봐요. 네. 여러분 진짜 최근에 한번 걸렸다가 한번 걸렸으니까 이제는 안 걸리겠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감기 조심 또 조심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스트랄님께서는 감기 관련된 종목들 서치해야겠다고. 야, 진정한 주식인이십니다. 그래요. 감기 관련주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러면 그래서 또 종목 진단을 저희는 계속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뒷번호 4712번 님의 종목입니다. KG 모빌리티입니다. 비중도 많아요. 아니 근데 오늘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KG 모빌리티. 비중이 진짜 많은데요? 매수 가격은 4,380원이고요. 가격은. 비중이 40%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매수를 꽤 일찍 하셨고 점점 비중을 늘려오신 네.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KG 모빌리티 주가는 보시다시피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쯤 제대로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알아보죠. 자, 김문만 전문가님, KG 모빌리티입니다. 자, 비중이 지금 요것도 지금 거래가 지금 크지가 않아가지고 잠깐 저도 지금 오랜만에 봐서 기업을 좀 보겠습니다. 예. 자동차 부품주죠. 이쪽도 지금 저 자율주행 관련주죠. 이 기업도. 그죠? 예. 8천억 시총이. 예, 지금 시가총액 대비 주가 좀 비싼데요. 이 기업은. 비싸고 거래가 뭐 전혀 없어가지고 어떤 뭐 특정 재료가 나온다 그러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주가 좀 계속 좀 흘러내리는 그런 패턴이 좀 보이지 않겠나 싶은데 월봉에서도 지금 전저점을 완전히 깼기 때문에 요거는 잠깐만요. 예, 지금 하락 5파가 진행됐고, 이 하락 그 마디에 왔네요. 다음 달에 한 이번 달 말 정도 기적 반등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에 여러분들 시장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올 그 가을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던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줄기세포를 계속 보시라고 했잖아요. 요즘에 여러분들 뭐 줄기세포 관련 이제 오늘도 막 대거지고 막 급등 나와버리죠. 예, 이런 식으로 명분 있는 애들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지. 명분 있는 종목들. 근데 KG 모빌리티는 지금 뭐 실적도 안 나오고 시총도 낮은 것도 아니고, 예, 거래도 이제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전혀 그 명분이 없는데 왜 30%까지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한번 들어가신 것 같은데, 예, 요건 일단 끊고 나오시죠. 그러니까 다음 주, 그러니까 월봉에서는 앞서 제가 차트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지지 맥점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4,500원 사신 가격 약간 윗선 정도? 예, 아니면 4,750원, 60에서는 언저리. 그 정도 오게 되면 일단 전략 한번 끊었다가 그리고 만약에 정 매수를 하시고 싶다 하시면 주식이란 것이 저점까지 밀었대 가지고 여기 저점이라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예? 예, 제가 얘기했던 뭐 줄기세포 같은 것들 요거랑 밀었을 때 이제 V자지 반등 들어오는데 그런 애들은 내년에 명분이 엄청 좋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 수혜주에다가 신약 기대감에다가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고 우선 단기적인 관점에서 4,500원 아니면 좀 더 올라온다 그러면 4,700~800원 정도 목표가 설정하시고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정 또 막 좀 미련 있으셔가지고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한 5% 미만에서만 보십시오. 기업은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 반등 시에 매도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도를 일단은 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KG 모빌리티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제 입가에 미소가 좀 머금고 있습니다. 그 왜요? 이유가요. 소고기 사주신대요. 아니, 단서가 있잖아요. 2차 전지 전체적으로 10% 올라가는 날 사줄게. 잠깐만요. 갈 거예요. 며칠 내로 갈 것 같은데? 며칠 이정보 내로 전문가께서 이런 얘기를 그냥 하시진 않는데 말이죠. 올해가 가기 전에는 사줄 수 있으실 것 같다고. 잠깐만요. 이정보 전문가님 여기까지만 하세요. 이거 그대로 캡처를 저희가. 아니, 여기까지만 하세요. 여기서 네. 더 말해버리면 이따 미스터 진단에 재미없잖아요. 미리 이렇게 소스를 푸시면 안 되죠. 자, 그리고 기분 좋은 날님, 월요일에 고고, 월요일에 올라갈 고고. 것이다. 그래요. 그렇게 됐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네. 얀냐님 깍! 자, 휴머니스트님. 왜요? 오. 다들 별 내용은 없고 추임새만 가득 나오시는 게 무슨 얘기죠, 이게? 감사합니다. 네. 유유. 너바나님, 2차 전지 정보를 또 갖고 계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쯤에서
오늘 렉키쇼 주제 3위 한번 알아보고 갈까요? 자, 13일에 금요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공포영화를 무시무시한 주제로 날. 잡아봤어요. 영화 애호가들에게 사랑받는 공포영화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3가지 영화 중에 3위 알아보겠습니다. 김봉만 와. 전문가님께서는 아까 전에 사이코 얘기하셨죠? 네. 자, 3위는 어떤 영화인가요? 3위입니다. 아, 사이코가 3위군요. 네. 와, 그런데 이거 이렇게 오래된 영화예요? 1960년! 우와, 1960년이면 우와. 영화 나온 지가 지금 환갑이 더 됐네요. 와, 사이코가 이렇게 오래된 영화인 줄 이거 뭔지 아시죠? 저 몰라요. 띠 칼 이렇게 하는 거. 몰라요. 그 샤워하고 있다가 어떤 여성분이 깜짝 놀라서 소리 지르는 거. 이거도 그러면 살인마 영화예요? 그렇죠. 귀신 사이코입니다. 나오는 게 아니네. 그 예전 영화들이 네. CG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런지 네, 귀신 네. 나오는 것보다는 저렇게 그 아. 좀 사이코 같은 범죄자들이 나오는 영화들이 꽤 있죠. 와. 그래요. 자, 3위가 이렇게 됐고요. 나머지 2가지 영화입니다. 엑소시스트와 할로윈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엑소시스트가 가장 무서운 것 같은데 할로윈도 뭐 워낙 또 명작으로 평가를 이것도 받으니까요. 보셨어요? 보진 않았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는 잠시 뒤에 마치기 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 종목 진단 그대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전에 엄청 웃었던 닉네임이시죠? 삶은 도미닉님의 네. 종목입니다. 차 바이오텍이고요. 16,800원에 비중은 15%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왔는데요. 차 바이오텍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에 13,350원까지 갔다가 오늘 장대 양봉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 종목들, 일부 종목들이 정말 시세를 강하게 내주고 있는데 이 종목 아직까지 평단가까지는 오지 못했죠. 이게 회복이 가능한 종목인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차 바이오텍입니다. 이 종목 15% 비중 들고 계시고 조금만 더 올라주면 좀 평단가 회복 가능할 것 같은데요. 회복이 가능해 보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그 줄기세포 관련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줄기세포 관련주가 네이처셀이 이제 지난번에 재료 나오면서 먼저 좀 움직였고, 예? 예, 돌아가면서 움직이죠. 네이처셀 저점에서 다이렉트로 한 270% 올라왔죠. 제가 9월 달부터 이제 관련주, 근데 메디포스트가 요즘 많이 움직이죠. 성체줄기. 자, 메디포스트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힌트 드렸습니다. 예, 9월달, 여름, 가을부터 10월달, 얘도 지금 100% 넘게 올라왔죠. 최근에 이제 파미셀이 좀 올라오죠, 파미셀. 네, 파미셀이 또 저점 찍고 나서 4,500원에서 거의 뭐 더블가까지 올라왔죠, V자로. 매수할 기회도 안 주죠. 차바이텍도 오늘 이제 이러한 그 영향을 받으면서, 근데 얘는 원래 이 차바이텍은 조금 이제 시총이 거의 1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무겁게 움직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회사는 상당히 좀 우량한 기업이죠, 그 중에서. 뭐 GC셀, 뭐 차바이텍. 예. 그러니까 월봉 봐서는 지금 보시면은 이번 달에 아래 꼬리 주면서 어찌 보면 이제 긴 시각으로 내년까지 봤을 때는 매수 맥점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주식 매수하는 거죠. 예? 박수 칠 때 떠나고 거리에 피가 흥건할 때 들어가라. 증시격언에. 예,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밀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내년은 이제 지금 이제 연말이니까 내년 보고요. 내년에 과연 뭐가 갈 것이냐. 제가 봤을 때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줄기 쪽이 좀 괜찮지 않겠나. 올 여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차바이오텍도 요거는 지금 가격 뭐 그냥 홀딩 하십시오, 그냥. 15%니까 16,000원이면은 뭐 매수가까지 올 것이고, 단지 이건 있죠. 단기냐, 중장기냐. 단기냐, 중장기냐. 지금 분위기가 아까 제가 줄기세포 관련 종목도 여러 종목 먼저 지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뭔가 지금 느낌이 안 오십니까? 예? 예. 그, 지금처럼 떨어진 겨울 낙엽이 화려한 봄꽃보다 아름다울 때가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남들은 떨어진 낙엽 안 보죠. 내년에 이제 꽃필 때 그때 보면 늦죠. 예,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성장주 그리고 내년에 어떤 업종, 바이오 섹터 중에서 뭐가 움직일 것이냐. 이게 밀었을 때 이제 모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바이오텍도 이 기업은 걱정하지 마시고 좀 가져가 보세요. 가져가 보십시오. 목표가는 제가 아직은 말씀 안 드릴 텐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한 번 더 제 시간에 문의해 주시면 그때 설명드리고요. 단기는 이제 직전 고점 뭐 18,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좀 중장기다 그러면 그 이상 홀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MK의 노래 꽃피는 봄이 오면 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 이렇게 뭔가 추풍낙엽처럼 좀 떨어져 있을 때 담아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단기로 보셔도 18,000원까지는 회복이 가능하고 그 이상으로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확실히 정말 멋있어요, 시적인 표현이. 표현이에요. 그쵸? 때로는 겨울 낙엽이 봄에 피는 그 꽃보다 아름다울 아름답다. 수가 있다. 죽이네요. 감사님, 저는 봐요. 떨어진 낙엽. 낙엽이 또 거기서 올라가긴 해야 될 텐데 말이죠. 인생은 여행님. 표현. 자, 주소영님, 멋진 말씀이네요. 네. 감사님, 표현이 멋지십니다. 자, 귀숙님, 역시 김봉만 전문가님이시네요. 그래요. 멋있으시죠? 아주 극찬이 쭉쭉 네.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고식님, 어제 윤디행 4시에 노래 15초. 오, 많이 불렀어요? 요새 한 3거래일째 반등 나오는데 네. 노래 한번 불러줘야죠. 아, 그래요?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제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요. 아니면 시장이 좋아지면은, 이렇게 뭐 마음껏 무대를 즐길 수 있는 저희 진행자들도 좀 더 편해집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계속 또 종목 진단을 가봐야겠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끼리끼리, 코끼리님의 종목입니다. 네. 화장품이죠? 화장품에서 요즘에 뭐 제일 강하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VT입니다. 여러분, VT는요, 요즘에 52주 신고가 썼어요. 지금 아주 높은 지금 주가 위치입니다. 시장에서. 그러니까. 비중은 많지는 않고요. 5%. 매수 가격이 높아요. 38,500원입니다. 전문가님 9월쯤 고점에서 사서 이제 이득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리하는 게 맞는지 조금 더 기다려도 되는지 전문가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VT의 주가 흐름이 워낙에 좋긴 하지만 네. 솔직히 부담될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는 가격인 것 같거든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VT입니다. 주가를 좀 높게 사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자, 이번에 또 중국에서 또 경기부양 재료 나오면서 화장품 관련 중에서 요거 지금 이 기업이 대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제가 여름에 한번 진단 한번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시총이 지금 1조 4천억, 아까 이제 1조 5천억까지 올라왔네요. 예, 그래서 좀 더디게 움직일 것이다. 이제 그런 말 드렸는데, 우선은 이런 장에서도 다시 한번, 물론 이제 재료가 나와서 돌파를 했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이제 의미가 있다는 얘기니까 시장 대비해서는, 그다음 다른 그 화장품 관련주 대비해서는, 예, 뭐 상당히 힘이 강하다. 그 부분을 일단 인정해야 되고, 단지 지금 시가총액이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지금 1조 5천억이기 때문에, 급하게 막 움직이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원래, 예, 이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고점, 여기 고점, 2012년도 고점, 그다음에 지난 여름에 제가 이제 한번 고점 찍어드렸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죠. 예, 근데 지금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요. 우선은 그대로 보시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크게 더 밀면 안 됩니다. 이제 직전 고점이 37,000원, 38,000원 매수한 가격대. 아시겠죠? 그 아래쪽으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눌러버린다 그러면 또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 종목 특징은 뭐냐면,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막 단기간에 막 급등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그 급등 나온 그 추세가 계속 뻗어나지 않습니다. 왜?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한번 이렇게 올리면, 지난번처럼, 이때도 그랬죠. 한번 올리고 나서, 여기서 한 6개월 동안 박스 만들고, 다시 실적 확인하고 나서, 실적이 좋아졌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돌파하고 나서, 올 7월부터 지금 6개월 동안 박스 주고, 12월 달에 증권사 리포트 나오면서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얘기 나오니까 또 올린 거죠. 그런 확인 과정을 거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우리가 계단형 상승 패턴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일단 월봉에서는 완전히 벗겼으니까 그대로 홀딩 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38,000원을 다시 한번 음봉으로 깊게 좀 이탈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눌림을 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안 먹는다 생각하시면 홀딩 하시고, 이후에 매수가 이하로 빠진다 그러면 정리했다가 다시 아래에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저항이 이제 5만 원, 한 5만 1,000원? 뭐 그 정도 됩니다. 현재 주가에서 10,000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니까 5만 원 돌파를 또 못하고 다시 한번 되밀린다 그러면 5만 1,000원, 5만 원 그 초반에서 한번 끊었다가 다시 한번 보세요. 네, 계속 계단형 패턴을 움직이니까. 아시겠죠? 일단 홀딩이고요. 아래쪽은 매수가 37,500원, 38,000원. 지지 맥주 설정하시고 위쪽에서는 더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한 5만 원에서 5만 1,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VT 살펴드렸습니다. 매수값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거기서는 일단은 매도를 해볼 생각도 해보시고 윗방향으로 봤을 때는 5만 원 정도 생각하면 좋겠네요. VT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VT에 대해서 저희 꽃끼리님의 종목이었잖아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 피디님 사랑해요. 진단 받으시고 행복하신 것 같아요. 방금 그건 뭐예요? 왜요? 피디님 사랑해요. 딱 그만큼 어. 딱 그 감정을 담아서 얘기해야 될 것 같았어요. 아, 그래요? 피디님 사랑해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피디님 사랑해요 이런 느낌. 어쩔 줄 모른다 느낌. 그래요. 어때요? 잘하죠. 윤쟁의 오늘 이 엄청난 연기력에 제가 말문이 막혀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오늘 평상시랑 다르게 창호 앵커가 왜요? 감기가 걸렸더니 네. 좀 분위기가 처져 있어가지고 제가 더 오버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더 하고 싶은데 뭔가 에너지 있게 뭔가 하려고 하면 지금 자꾸 기침이 나올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 맞잖아요. 코끼리님께서 윤디가 정답. 맞아요. 그리고 아스트랄님 역시 윤쟁은 놀리는 맛이 있네요. 그렇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혼자 뭐 어쩔 줄 몰라가지고 하는 그 파닥파닥거리는 게 네. 좀 재밌긴 합니다. 자, 감사감사님 이렇게 좋은 프로가 있었네요. 좋죠, 네, 좋죠. 자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또 종목 진단을 하나 좀 더 가볼까요? 네, 어떤 종목으로 가볼 거냐면요. 네. 이번 종목은 블랙스톤님의 종목입니다. 나노 신소재고요. 매수가는 8만 원, 비중은 1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물론 2차 전지 쪽으로도 많은 분들 당연히 생각하실 거고 또 오늘 OLED 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저희가 얘기해줬던 많은 종목들 중에 또 XR 얘기하면 OLED를 또 빼놓을 수 없다라는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이 종목 어떨지 궁금합니다. 지금 진짜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이제는 좀 빠져나올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질문 주신 블랙스톤님께서는 언제 매수하셨을지 모르지만 이 종목 저희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지 종목 진단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전문가님 나노 신소재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나노 신소재도 이제 2차 전지 쪽이죠. 예, 주업은. 그래서 뭐 관련 그 업종 영향을 지금 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 기업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차트 보세요, 이거. 떨어진 겨울 낙엽이지 않습니까? 예? 떨어진 겨울 낙엽. 지금은 떨어진 겨울 낙엽으로 보입니다만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 화려한 봄꽃보다 더 이제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얘기. 좀 시간 지나면. 자, 월봉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지지맥점이 이번 달이. 지난달 원래 그 지지맥점인데 로고상으로 보시면요. 예, 이렇게 이제 윗꼬리까지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예, 요 레인지 안에 지금 집어넣었죠. 그래서 월봉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이번 달에 거래였고 지난달과 이번 달에 아래꼬리 작업하면서 요 구간에서 일단 지지를 할 거로 보여집니다. 다른 2차전지 종목군도 제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달 말 가게 되면 위쪽으로 양봉으로 일단 올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이번 달에 안 움직인다 그러면 어차피 좀 빠졌으니까 다음 달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파동을 보더라도 여기서 이제 하락 3파 여기엔저로 뚝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겁먹을 자리는 아니고 무슨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나오면 모를까 이 정도 구간에서는 이제 터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니까 우선 강력 홀딩 하시고요. 반등이 나오면 항상 이제 직전 저점이 8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8만 원대 지금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매수할 만한 그런 가격대였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제가 또 팁을 또 드리자면 이번 하락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LNF는 안 빠졌죠. LNF는 지난 11월, 10월, 11월 저점 안 깨고 터닝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LNF가 실적은 가장 또 안 좋잖아요. 작년과 올해, 작년에 영업 적자 2천억, 올해는 4,600억인데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은 11월과 11월 저점을 안 깼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뭐 에코프로라든지 뭐 포스코피첸 같은 경우는 11월 저점을 깼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물론 LNF 같은 경우는 테슬라도 수혜주기도 합니다만 그때 하더라도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뭐 아까 뭐 나노 신소재도 마찬가지고 조금 이제 이번 달 말 정도 가게 되면 지난 그 11월 저점이었던 그 가격대로 회복하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판단하니까요. 단기로 들어갔다 일단 물렸다 그러면 매수가 8만 원에 좀 더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서 반등 들어올 때는 8만 원 윗선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 9만 원 정도 보시면 되고 좀 중장기다 그러면 좀 그 10만 원 이상까지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대장주를 매수하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노 신소재 근데 한 종목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예, 나노 신소장 5% 들어가시고 나머지 뭐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BM, 에코프로 이런 쪽으로 투트랙 전략 한두 종목 더 추가하셔가지고 끌고 가는 전략이 예,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홀딩이고요. 8만 원에서 한 9만 원 정도 1차 목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로 보신다면 지금 평단가까지 왔을 때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만 1차 목표가로 8만 원에서 9만 원 목표가 밴드 잡아주셨고요. 이 종목도 역시 떨어진 겨울 낙엽 같아 보이지만 이제 화려한 봄꽃보다 아름다워질 종목이라고 하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여기서 마지막 상담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상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김봉만 전문가와 네.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키쇼를 마치기 전에요. 네. 오늘 주제죠. 공포영화 특집입니다. 그러면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영화 아니군요. 영화 애호가들이군요. 네. 공포영화를 보고 있는데요. 할로윈 대 엑소시스트의 대결입니다. 과연 공포영화 애호가들은 어떤 공포영화를 넘버원으로 칠까요? 저희 시청자들은 엑소시스트거든요. 그러네요. 엑소시스트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는 46% 네. 득표를 받았고요. 사이코가 38%였습니다. 할로윈이 밑에 있었군요. 자, 그러면 진짜 실제 결과는 어떤지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맞아요. 역시 엑소시스트네요. 네. 저거 진짜 보면 기절합니다. 1973년에 어떻게 저렇게 무서운 영화를 만들었죠? 저도 유일하게 본 영화. 근데 저 73년에 만든 거군요. 와, 근데 그 기술력이 대단해 보입니다. 존 카펜터의 할로윈이 할로윈. 오히려 나중에 만들어진 겁니다. 1978년 작이었습니다. 자, 역시 최고의 공포영화 엑소시스트였습니다. 벌써 무서워요. 무서워요? 엑소시스트 그 상상만 해도 그 뭔가 굉장히 무섭게 생겼어요. 지금 설라님께서 창호 앵커님 오늘 진짜 아파 보인다고. 그래도 지금 많이 나아진 겁니다. 네. 목 상태만 지금 좀 안 좋고 네. 오전에 비해서는 지금 아주 좋아진 거예요. 오전에는 정말로 사경을 헤매다 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응원 때문에 오늘 미스터 지다까지 밤 늦게까지도 저는 계속해서 에너지 붙일 거니까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희 오늘 네. 채팅창에 사실은 아까 전에 안 읽어드리긴 했었는데 뭐예요? 다음 주면은 개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그래서 여기서 인사드려야 됩니다. 지금 먼저 인사를 주셨군요. 우리 수경 수경 앵커. 앵커님. 그래요. 이 자리를 다음 주부터 지켜주실 그 예정이에요. 옆에 분은 다른 분 비밀. 비밀? 아까부터 다 나왔던데. 그래요? 자, 그래. 어쨌든 뭐 비밀로 하고 네. 오늘 레키쇼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제가 노래 하나 부르기로 했어요. 뭐야? 불러보세요.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여기까지만 할게요. 무슨 노래야 이거?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말 동안 푹 쉬시고 다음 주 랭킹쇼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